노후 빈곤, 가장 잔혹한 사회의 그림자. 노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과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응축된 시간의 무게를 품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 쌓아 올린 노력과 희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이 노년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노년은 종종 평온한 노후와 거리가 멉니다.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은퇴 이후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과 고립 속에서 비참한 현실을 견뎌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 병원 대기실에서 치료비 걱정에 한숨 쉬는 노인의 모습,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는 노인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 빈곤율이라는 불명예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수많은 노인들의 고통 그 자체를 반영합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고독사 사례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생을 마감하는 노인의 외로운 현실을 드러냅니다.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은 매달 반복되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와 노년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현실, 취약한 주거, 환경과 불완전한 의료 체계는 노인을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년은 본래 존엄과 안식을 누려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잔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실패이자 집단적 무관심의 결과입니다. 첫째, 경제적 빈곤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이나 자산이 없는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여전히 노동 현장에 서야 합니다. 새벽 인력 시장, 편의점 야간 근무, 폐지 수거 현장에서 흔히 만나는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몸은 쇠약해지지만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버려진 상자를 끌며 거리를 떠돕니다. 어떤 이들은 택배 상하차나 건설 현장 같은 고된 육체 노동에 다시 뛰어들지만 그 대가는 건강 악화와 사고 위험입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겨울 새벽 얼어붙은 도로에서 폐지를 줍다. 다치는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풍경이 단순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목격되는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도시 번화가의 뒷골목이나 아침 일찍 열린 시장 앞에는 손수레를 끌고 재활용품을 모으는 노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하루 10,000원 남짓에 불과하지만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몸을 혹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의 노동은 종종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단한 하루는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미화되며 그 뒤에 숨은 절망과 구조적 모순은 가려집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연금 수급액이 충분치 않아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나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극심한 빈곤에 내몰립니다.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평생을 살아온 많은 노인들은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년을 맞이하며 사회 안전망의 부재 속에 다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후를 존엄하게 살아야 할 시기가 아니라 끝없는 생계 투쟁의 연속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 구조와 부족한 공적연금 제도가 만든 구조적 빈곤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공적연금은 여전히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사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 노인들은 노후의 안전망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액이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소득이 불안정했던 이들은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은 연금의 가치를 빠르게 깎아내려 노인의 생활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사적연금이나 개인저축은 소득 상위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버렸고 평생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온 대다수 서민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나이를 맞이합니다. 여기에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살아온 이들의 경우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년에 진입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의료비나 부채 상환의 대부분을 쓰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으며 결국 다시 생계를 위해 노동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노인을 생애 마지막까지 끊임없는 노동의 굴레에 가두고 노후의 품위와 존엄을 앗아가는 사회적 모순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실제로 노인은 정년 이후에도 쉬어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력으로 다시 소모됩니다. 이처럼 구조적 빈곤은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제도의 실패이며 노년을 존엄한 삶이 아니라 끝없는 투쟁의 연속으로 전락시킵니다. 또한 이는 단지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노후를 맞이할 모든 세대가 직면할 공통된 위기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이들의 고단한 현실을 열심히 사는 모습 정도로만 소비할 뿐 그 뒤에 숨은 절망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구부정한 허리로 카트를 끄는 노인의 모습은 때로는 미담으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사회 안전망의 실패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일부는 폐지를 모아도 하루 10,000원 남짓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며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앞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마저도 수입이 일정치 않아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계절에는 하루 종일 거리를 떠돌아도 손에 쥐는 돈이 몇천 원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길에서 만난 한 노인은 이제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가 안 난다. 오늘 버는 돈이 없으면 내일 끼니를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빈곤이 단순히 주머니 속 돈의 문제를 넘어 생존을 위한 마지막 싸움임을 보여줍니다. 빈곤은 삶의 의욕을 갉아먹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협합니다. 더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주변과의 관계마저 단절되면서 노인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낙인은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이어져 건강 악화로 연결되며 결국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노인의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미디어는 여전히 폐지 줍는 노인의 근면함을 미담으로 소비하고 진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합니다. 경제적 빈곤은 결국 노년을 사회적 사각지대로 몰아넣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그림자입니다. 노인은 매일의 생존을 위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마저 포기해야 하고 이는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노인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 의료와 주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은 늘어나고 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노년기에 흔히 겪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뿐 아니라 암이나 치매 같은 중증 질환은 치료비와 간병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듭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와 약값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가구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족에게 전가합니다. 기초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병원비는 곧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집에서 고통을 참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노인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가 낳은 집단적 고통입니다. 결국 질병은 방치되고 치료 시기를 놓쳐 더 큰 비용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의료비 부담은 단순한 경제적 압박을 넘어 노인의 존엄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작동합니다. 의학이 발전해도 그것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인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간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노인 환자가 복잡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치료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많으니 이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무심히 넘어가는 의료진의 태도가 노인을 더욱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노인에게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의 장소가 되게 만들며 결국 치료 기회를 아예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병원 생활조차 불가능하지만 간병 비용은 노인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고 이마저도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정에서는 결국 가족 구성원이 직장을 포기하고 간병을 맡게 되고 이는 또 다른 가계 붕괴로 이어집니다. 가족 내 돌봄이 장기간 지속되면 갈등과 피로가 쌓이고 결국 노인은 가족에게조차 짐이 되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돌봄조차 받지 못한 노인은 사실상 방치되거나 고립 속에서 병을 키워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존중받지 못하고 간병을 받아도 안정되지 못하는 현실은 결국 노인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가두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오히려 나이 든 사람에게는 불평등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인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질병과 고립 속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주거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뉴스의 단골 소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근본적 변화는 더딥니다. 이들 주거지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곰팡이와 습기로 인해 건강이 쉽게 악화되며 화재나 안전사고 위험까지 상존합니다. 실제로 여름철 폭염 속 쪽방촌에서 홀로 숨진 노인, 겨울철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얼어붙은 방에서 생을 마감한 노인의 사례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방치가 만든 필연적 비극입니다. 주거 불안정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노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정된 거처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할 공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서비스에서 단절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집이 불안정하면 식사와 건강관리, 인간관계까지 모두 불안정해지고 이는 노인을 더욱 고립과 빈곤으로 내몰게 됩니다. 쪽방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 시달리며 반지하에 사는 이들은 여름철 폭우에 침수 위험에 항상 노출됩니다. 고시원은 좁디 좁은 공간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긴급 상황 시 탈출조차 어렵습니다. 이처럼 의료와 주거 문제는 단순히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근본적 위협입니다.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는 기본적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특권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질병 앞에서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고 집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쫓겨날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현실은 이미 사회가 그들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인들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병과 집 문제로 시달리는 현실은 결국 존엄을 빼앗긴 삶으로 이어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세대 전체의 불안을 재생산한다는 점입니다. 부모 세대가 빈곤과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목격한 자녀 세대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며 이는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주거와 의료 문제의 악순환은 결국 청년과 중년 세대에게도 똑같이 되풀이될 미래를 예고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년은 평온한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고통과 불안 속에서 버텨야 하는 잔혹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고통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가족 해체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노인이 홀로 살아가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채 홀로 노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고독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전화벨 소리 하나 울리지 않는 방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며
창문 너머 세상의 소음만이 유일한 교류인 삶을 이어갑니다. 때로는 며칠간 아무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홀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결국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고립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라고 할 것 없는 김치 한 통과 밥 한 공기가 전부이고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방문을 열어줄 리가 없으니 쓰러져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채 생명이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어떤 노인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경험입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과 불면증을 악화시키며 치매 발병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고혈압 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조기 사망에 이를 위험이 커집니다. 즉,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 요인입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된 노인들의 죽음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심의 작은 원룸, 쪽방, 반지하 같은 공간에서 홀로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되는 노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뉴스 속 장면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시신은 훼손되고 그제야 이웃이 냄새를 맡고 신고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인의 죽음을 방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아 집세 체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야 발견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조차 존엄을 지키지 못한 채 잊히는 현실은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증명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건강을 무너뜨리며 삶의 의지를 앗아갑니다. 사회적 교류의 부재는 치매와 우울증 발병률을 높이고 결국 조기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의 사망률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노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고립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폭력이며 노인의 존엄과 생존을 위협하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삶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외면하고 방조한 결과입니다.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고립은 결국 존엄을 앗아가는 가장 교묘하고 은밀한 폭력이 되어 노인의 삶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마무리 짓게 만듭니다. 이 모든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공적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고 의료주거돌봄 제도 역시 허술해 많은 노인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됩니다. 효라는 전통적 가치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할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가족과 지역, 사회, 국가 모두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노년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빈곤과 고립, 질병과 외면 속에서 보내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이 공적 제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니 생계를 위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병원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며 집조차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노년은 본래 쉼과 안식, 존중의 시기여야 하지만 현실은 생존을 위한 투쟁과 방치 속에서 이어지는 잔혹한 나날이 됩니다. 이 구조적 모순은 단순히 노인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하고 청년과 중년 세대에게도 내 노후 역시 저렇게 될 것이라는 공포와 불안을 심어줍니다. 노인의 빈곤과 고립은 곧 세대 전체의 불안을 재생산하며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와 연대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지금의 청년과 중년 역시 언젠가 노인이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만든 구조적 모순은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나는 아직 젊으니 괜찮다며 방관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릴 현실은 지금의 노인들이 겪는 절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빈곤은 결코 세대를 가리지 않고 연금과 제도가 허술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외면한 문제는 내일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잔혹한 부메랑이 됩니다. 따라서 노후 빈곤 문제를 단순한 복지 논의가 아닌 사회 정의와 존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최소한 누려야 할 권리이자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사회의 연대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불평등과 방치뿐이며 이는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초래합니다. 공적연금 제도의 강화는 단순히 노인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기초생활보장 확대는 모든 시민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구현입니다. 또한 주거복지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쪽방과 반지하, 고시원에 내몰린 노인의 모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실패를 드러냅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또한 시급합니다. 돌봄이 가족에게만 전가되는 구조를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고립과 절망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노후 빈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상적 재앙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한 과정입니다. 존엄하고 평온해야 할 그 시간이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비참한 시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경제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함 속에서 노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준비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 사회적 책임의 방기에서 비롯된 집단적 폭력입니다. 이는 경제적 궁핍뿐 아니라 의료주거 관계 전반에 걸친 불안과 고립을 동반하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파괴하는 교묘하고 은밀한 폭력으로 작동합니다. 지금의 노인 세대가 겪는 이 절망은 곧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청년과 중년이 방관한다면 언젠가는 똑같이 고통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며 노후 빈곤은 특정 세대만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파괴적 힘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직시하는 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미래를 위한 가장 긴급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이 잔혹한 그림자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공적연금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개혁, 주거와 의료의 안전망 구축, 사회적 연대 회복을 통해 노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맞이할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